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8위 공개합니다. 단 100일 만에 인류를 멸망시킬 뭐뭐.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놉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놉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네. 겁에 질렸는데 그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데뷔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좀비보단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 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휴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게.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 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럼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미국 건 아닐 거고.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예.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한 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 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 명 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 대로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위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라이팬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7을 공개합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크로스! 이거 아니었어? 이거야? 발 가운데로 놓는 거 어디 크로스 뭐 하는 거야? 가운데 이렇게 얼굴 그러면 양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이게 재난이니까 이걸 가려. 이게 재난이니까 재난으로. 이걸 가려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크로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8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일석이조 트랜스포머 재난 대비용품.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 조명
이 화분, 이 의자 뭐 같은가요? 아, 너무 그냥 세련돼서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냥 그렇죠, 네. 느낌이. 북유럽 네. 스타일인데요? 예. 하지만 사진 속 생활 인테리어 용품들은요,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스탠드 조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렇지. 헬멧과 가운데 등이 비상용 손전등으로 바뀌고요. 원래 등이 있던 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화분 역시 윗부분을 쑥 들어올리면 순식간에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의자는 저 다리를 빼가지고 네. 비상용용 뭐 지팡이나 어. 아니면 뭐 목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발. 의자가 제일 상상이 안 돼요. 저 밑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이 있어요. 참, 내가 저걸 못 봤어. 저 의자 바닥에 손잡이를 돌려서 분리하기만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등, 척추까지 보호되는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뭔가 떨어질 경우에 저거를 쓰고 다니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재난 대비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구비하고 있더라도 거실이나 방 이렇게 내 손 닿는 곳에 꺼내두진 않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은 거. 어딘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안전장비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문 손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밤에만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리만 하면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고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판만 된다면 실용성 만점인 재난 대비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공감됐던 게 재난 대비용품들은 어디다 박아놓거든요. 다들 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창고 깊숙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언제 찾아요? 안 그거를. 찾아요. 예. 예.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7입니다. 재난 로봇, 특명 인간을 구하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건요.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